안녕하세요. 대합에서 반도체 업종과 IT 산업 담당하고 있는 임주성입니다. 자, 4월 23일 파두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흐름으로 좀 흘러가고 있고, 추가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증시 자체가 하방으로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더 이 부분이 지속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재 시점 기준으로 했었을 때 향후에 한 차례 좀 더 고비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더 대비를 해두자는 차원에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두 가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난주에 리스크5 기반 관련한 내용들이 기사가 떴었는데 이 부분이 주가에 실질적으로 크게 반영되지 않았었는데 관련된 내용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할 거고요. 이 부분이 좀 핵심 키워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리스크 어떤 부분이 있는지 같이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차트 가격을 한번 또 보면서 만약에 어, 앞서 봤던 이러한 리스크들이 터졌을 때 실질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또 하락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냥 가능성을 열어두고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는 분들, 계속해서 해 주시는 분들 중에서 구독 안 눌러 주시는 분들 계신다면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 응원 댓글 많이 달아 주시면 제가 영상 촬영하는데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리스크5 관련된 기사 내용 하나씩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 기사 제목부터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면은 파두 삼성전자 엔비디아 꺾을 신목이 리스크5 기술 독립, 세계 최초 리스크5 기반으로 한 SSD 컨트롤러를 개발을 했다라는 뉴스 기사인데, 어,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좀 살펴봐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파두라는 종목 자체가 뉴스 기사에 좀 예민하게 좀 주가가 좀 보였었죠. 그래서 이 제목만 본다라고 한다면은 파도가 이제 여기서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키워드가 어디에 꽂히냐면은 파도 그리고 세계 최초 SSD 컨트롤러 개발 요렇게만 보면은 뭔가 대단한 제품을 세계 최초로 만들어냈다라는 인식이 이렇게 생각이 들 텐데 관련해서 내용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사에서 이 기자가 핵심적으로 하고 싶은 내용은 무엇이냐면 파도가 아니고 삼성전자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삼성전자가 4세대 반도체 리스크5라고 이제 명칭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리스크5로 기반을 해서 어, 이제 독립을 선언한 가운데 이제 기존의 리스크5로 SSD 컨트롤러 개발한 파도가 수혜가 점쳐진다. 왜 점쳐진다는 건지 내용이 계속 읽어봤는데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어쨌든 삼성전자가 이 부분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텐데 IP라는 그 설계 프로그램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계. 뭐 반도체를 구현을 하기 위해서 어디에 칩을 놓고 어떻게 회로를 구성하고 이런 만드는 거를 설계를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설계를 만들었을 때 프로그램이 각각 정해져 있는데 대부분 이제 영국 회사의 암이라는 이 회사의 IP 기술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이 암 제품을 사용을 하지 않고 이제 다른 IP 기술을 가지고 사용을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으나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사용하는 이 프로그램 자체가 시스템 자체가 안드로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이폰에서 사용하는 부분은 iOS라고 하죠. 그래서 각각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 툴을 IP라고 이렇게 좀 그냥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안드로이드 안에서 뭐 프로그램 앱을 사용을 하고 아이폰 같은 경우는 iOS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도 삼성전자가 리스크5 기술 독립으로 선언을 했는데 어떤 제품을 뭐 만들겠다라는 부분이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죠. 뭐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리스크5를 기반으로 해서 SSD 컨트롤러를 파도가 만들었는데 어떤 부분이 수혜를 점쳐지는는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저는 생각 들었을 때 관련성이 없는 걸로 판단이 되어지고, 혹여나 관련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삼성전자에서 뭔가 정확한 워딩이나 액션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수혜 받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뉴스 기사라고 나오는 게 요 부분 이제 아까 암이라는 회사가 말고 다른 회사에서 IP 기술 자산인 리스크5를 가지고 이제 하겠다는 내용인 거고요. 자, 여기서 파도가 개발했다라는 이 리스크5 기반으로 SSD 컨트롤러 만드는 부분은 브라보 시리즈인데, 이 브라보 시리즈가 3세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품 만들고 납품했던 기술인 거고, 지금 실질적으로 기술에 납품하는 세대 기술은 5세대 기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이제 5세대 제품 성능으로 기술을 납품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뭐 과연 의미가 있을까라는 부분이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자분이 어떤 의도로 이 뉴스 기사를 작성을 한지는 저도 좀 의도가 파악이 잘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뭐 잘못 알고 있거나 놓친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제가 놓친 부분 있으면 댓글로 좀 알려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리스크5라는 거는 이미 만들었던 제품 자체도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전에 제품 만들었던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뉴스 제목을 보면은 다시 삼성전자가 실질적으로 뭐 이제 기술 독립하겠다는 내용인 거고, 파도랑 연관성도 저는 크게 없다. 그리고 이 리스크5 기반으로 만들었던 제품 같은 경우는 예전 제품인 3세대 제품을 만들었다. 이 부분이 이제 결론이기 때문에, 결론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아무 부질 없다라는 게 저의 결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지난주 때 주가가 크게 안 움직인 이유가 이거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상되는 리스크 두 개를 말씀드릴 건데, 자, 첫 번째는 이 소송과 관련된 부분이 이 부분이 제일 첫 번째라고 생각이 들고, 관련된 뉴스 기사 지난주에 나온 기사를 보게 되면은 현재 지금 소송된 부분은 결국에 그 상장 당시 때 그 공모를 받았던 주주들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을 했었었고, 현재 추가적으로 장내 주식 취득 피해자 주주들도 후속 소송 작업도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이게 무엇이냐면은 상장 이후에 거래했던 주주들마저도 피해를 입어서 소송을 하겠다는 건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이제 주식으로 이제 돈을 잃을 수도 있고 벌 수도 있겠지만, 뭐 그 상장 전에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저도 어느 정도 납득이 되지만, 뭐 상장 이후에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좀 물음표가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되게 장기전으로 갈 거고, 굳이 이렇게 체력 소모를 할 필요가 있나라는 싶은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 어, 법무 범인이 이제 뭔가 이 파두라는 이 이슈를 등에 업고 뭔가 홍보 목적으로 저는 이렇게 좀 더 한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부정적인 내용이다. 근데 다만 추가적인 소송은 관련해서는 좀 부정적이긴 하나, 혹시 모르는 이제 사전에 처음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 이 실적 부분 가지고 문제가 되냐 안 되냐, 이 부분이 핵심 포인트가 될 텐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이전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결국에 공식적인 실적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했지만, 저도 뭐 법률적인 지식이 전문적으로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어떤 식으로 뒤집힐지 모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리스크는 남아 있을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염두는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게 이 첫 번째 리스크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뉴스 기사를 보게 되면은 이제 지난달 14일 3월 14일이 되겠죠. 그때 주주 15명들이랑 법무법인에서 소송을 걸었다라는 내용이 될 거고, 서울중앙지검, 그다음에 남부지방법원 뭐 이렇게 해서 각각 제소를 했다. 그래서 파두, 한쪽은 파두, 한쪽은 NH투자증권이랑 한국투자증권, 이제 상장을 주관을 했던 증권사들이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변론 기일까지 아직 정하게 잡히지 않은 상태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뉴스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심리적으로 자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해서 나올 뉴스니까 좀 참조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리스크 부분이 될 텐데, 실적 부분이 되겠죠. 실적은, 이 실적 발표하는 시간은 언제가 기한이냐면 5월 15일, 이 부분이 마지막 기한이다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5월 15일이 기한이냐면 1분기를 지나고 나서 분기 경과 후 45일 이내에 이 공사 심사실 쪽으로 해가지고 그 관련된 실적 이런 부분들을 제출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은 5월 15일 이내로 발표가 될 거다. 마지막 기한이 이제 5월 15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에 실적이 발표가 됐었을 때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좀 염두를 해두자라는 의미에서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목을 하나 좀 같이 살펴볼 텐데, TCK라는 종목을 한번 좀 볼 거거든요. 이 TCK 같은 경우는 반도체 소부장 기업 중에 하나인데, 식각 공정에 들어가는 링을 만드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반도체 소모품 기업들 같은 경우는 반도체 업황이랑 동행하는 그런 실적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사실상 파도와 마찬가지로 24년도 1분기 실적이 안 좋아질 게 뻔하디 뻔한 예상 사항이었으나 실질적으로 이제 공시에서 실적이 발표가 되었었는데, TCK가 공시와 발표가 되었었는데 이 부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TCK가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었는데, 이제 보시게 되면은 정기 실적이 이제 23년도 4분기 실적이고요. 단기 실적이 올해 1분기 실적인데, 매출액 같은 경우가 620억에서 590억, 약 20억 정도 이제 손실이 됐었는데,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선방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었지만, 지난주 금요일 날 잠정 실적이 발표를 하고 나서 주가가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11%까지 중간에 급락을 하고 아래 꼬리를 이렇게 다는 그런 흐름을 보였다. 그래서 파도도 이런 흐름을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발생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실적이 중간에 발표가 되어서 실적을 확인을 하고 각자 어느 정도 실적의 기준을 이제 가이드라인으로 잡았을 때 이 정도 수준이면 난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가가 만약에 빠졌다라고 한다면 그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두셨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기업의 성장성이나 실적이 어느 정도 예상치를 근접을 했는데 주가가 갑작스럽게 저렇게 많이 빠지게 되면은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좀 더 매력적으로 내가 원하는 가격보다 좀 더 저렴하게 이 가격을 좀 볼 수 있는 구간이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미리 행동을 할 것인지 생각을 해 둬야지만 할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실질적으로 그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행동할지 미리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다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차트 가격을 보게 되면은 지금은 일단은 계속해서 여기서 이 구간부터 저점을 계속해서 올려주는 흐름, 그리고 노란색 붉은색 선이 일본 기준으로 20일 이동 평균선인데 지금 20일 이동 평균선을 지지를 받고 있는 점 되게 아직까지는 괜찮은 흐름인 것 같고, 주봉 11선이 이번 주에 다시 좀 이탈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금요일까지 다시 주봉 11선을 돌파하는지 안 하는지가 이번 주에 좀 관전 포인트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이슈가 없는 한 금요일까지 주봉 11선은 저는 돌파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 121선 제일 위에 있는 회색선 121 이동 평균선을 또 돌파하러 가는 그런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같이 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내일 영상에서 또 이슈사항 있으면 정리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